적게 먹어도 살찌는 이유 공복 시간에 있다. 근데 공복 시간을 떠나서 어쨌든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무조건 좀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었나요? 의심 많은 제이슨 씨에서 직접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오. 1년 동안 나이살이 조금도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신수정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뭔가 경쾌한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걷는 게 좀 몸이 불편해 무겁다. 보이시는데.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시어.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안 빠져요. 예. 노력한 것만큼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아이고. 아유, 저렇게 마사지도 해보고. 조금씩 먹지, 또 운동도 하지. 그런데 왜 안 빠질까요? 아, 답답해요. 방법을 좀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인 미상.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선식 바로 같은 뭐 미숫가루. 네. 먹는 것도 신경 쓰시네. 살찌고 나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아침에 선식을 먹고 있고요. 제가 장이 오, 안 아침에 좋은데요. 선식. 이렇게 먹으면은 좀 속이 편안합니다. 건강하게 드시네요. 그치, 선식은 뭐. 이거 식사 끝? 진짜 솔직하게 어떤 거 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과. 아, 사과 먹어야지. 사과야 뭐 아침 사과. 어. 유입니다. 네. 유입니다. 금사과. 사과는 뭐 또. 쉐이크는 가루라서 먹고 나도 그렇게 포만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한 반쪽 정도씩 먹어주면은 포만감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야, 출출하고 시간도 됐고. 떠가. 제가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 되면은. 근데 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속에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떡이니까. 약 때문에 백설기 하나 들어갔고요. 10시 반이에요. 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고요. 허리 척추측만증, 이건 피부과. 모야 때문에 신경외과. 그때는 눈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MRI랑 CT랑 다 검사한 결과 이제 뇌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종양이 크다 보니까는 한 번이 안 된다고 4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요? 그랬구나. 아, 얼마나 끔찍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약을 치료받았는데 붓고 살찌고 많이 먹고 수술을 4번 받았으니까 4번에 그냥 센 걸 썼으니까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많이 살도 찌고 붓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유, 참. 그래. 너무 아깝다. 아, 이유가 있었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살을 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이 다 살에서 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슬슬 점심 준비를 해볼까? 도토리묵은 뭐 칼로리도 안 높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야채도 많고. 어머니 이번에는 밥 드시나 봐요? 네, 이만큼요. 와, 조금 드신다. 이게 심지어 저게 현미예요. 현미밥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간소하게 드셔.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양이 더 많더라도 건강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앉아, 두부 앉아. 싫대요. 밀어내는데요. 네. 싫대요. 높. 기다려. 먹어. 앉아. 너 간식 먹었으니까 엄마도 간식 좀 먹어볼게. 응? 미안해, 이거 엄마 거야. 이건 엄마 거. 네, 됐어. 아, 아몬드는 진짜 잘 챙겨 드시네. 그럼 예.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많이도 안 드시네, 5알. 아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냄새 좋구나. 고생하신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드시라고 이렇게 차려봤어요. 국이랑 다시 가서 빨리 앉아. 예.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시고. 아니에요. 내 거는 여기 있어요. 드세요. 여기 가슴살하고 두부칩 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또 소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이 안 먹어요. 아유, 많이 안 양 드세요. 네, 자체는 그리고 우리가 소량으로 자주 먹어야 살이 안 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고 계시네. 네. 왜 저렇게 살이 찌시고 안 빠지실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신수정 씨가 드시는 식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저희가 먹는 일반적인 식단이 여기 일반식,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신수정 씨의 식단입니다. 이게 하루 3끼 양입니다. 합친 거. 한 끼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3끼고 먹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끼에 먹는 양. 그러면 따지면 이게 하나, 둘, 둘, 셋 셋 더 있어야지 3대 1.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신수정 씨한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 드시는 건데 네. 이거 먹고 살찔다는 거는 이게 말이 하루라고요. 될까요? 이게 하루에 하루야. 네. 그러면 엄청 조금 드시는 그렇죠. 거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자, 그런데 네. 약을 엄지 먹었다는? 닥터스는 문제점을 좀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 예, 보여주세요. 적게 먹어도 살찌는 이유, 공복 시간에 있다. 근데 공복 시간을 떠나서 어쨌든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무조건 좀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소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칼로리나 양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먹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수정 씨의 식사 일기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한번 보면 아침이랑 간식으로 드시는 백설기 간격이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2시간 30분 후에 점심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몬드 간식을 드시고 또 3시간
3시간 후에 저녁으로 닭가슴살 칩이랑 두부칩을 드시거든요. 네. 이 식사 간격이요.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다 되는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공복 시간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복인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가져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방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공복이 아닌 상태가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그냥 먹는 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야간 당직이나 막 이런 것들 응급 상황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네. 위 입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 위는 한 60-70% 정도 찼을 때 뇌한테 신호 보내서 그만 먹어 하는 이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짓고 있는데 조금씩 들어오면은 영원히 그 부피를 채울 수가 없다면 위 자체에서는 아직 음식 안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은 어차피 당분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있어서 세포에다가 당분을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살짝 들어오면 또 인슐린 써야 되고 또 인슐린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당뇨스러운 패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전당뇨거나 당뇨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선생님 네. 전당뇨입니다. 진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이게 수치가 혈당 수치가 공복 혈당이 지금 116이에요. 116. 예. 에이. 당뇨 전. 아니 참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밖에 안 이렇게 먹는데. 먹고 운동을 저렇게 삼복더위에 비지땀을 흘리는데도 네. 오히려 체중은커녕 당뇨를 얻게 생겼으니 아우 세상 허무한 행동이네. 허무한 일이지. 억울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바로 취침 전 식사 시간입니다. 봤더니 이제 11시에 주무시는데 1시간 전에 10시에 뭘 드시고 그래, 주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바로 먹고 내가 자게 되면 난 자지만 계속 위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이런 비위장의 피로감이 높아지면 사지 말다는 힘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다음 날 우리가 좀 더 피곤하면서 또 그런 피로감들이 또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소화 기능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무시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최소 드시고 주무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녁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끼니를 그럴 때 놓치고 뭐 한 9시 10시면 늦게라도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요. 고민되죠. 네. 그냥 자야 돼. 먹어야 알아야 돼요. 돼요. 자기 직전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것도 있고 드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다음 날 드시는 게 사실 좋죠. 맥주 한 잔 됩니까? 밤에 맥주 한 잔? 아니 많아요. 많아요. 그렇긴 해요. 맥주는 최악 아니에요? 맥주에 아 땅콩. 그렇지만 살면서 어떻게 밤에 맥주 많아요. 한 잔을 안 먹냐? 그게 그러고 이제 나이 살 찌면 되죠. 찐다고. 아, 되게 팩트 폭행을 오늘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들이. 예, 오늘은 좀 냉정하게. 지금 보니까 11시간 이하로 짧으신 거 공복 시간이.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맨눈으로 좀 보긴 했는데요. 이분이 드셨던 것 중에 아까 왜 닭가슴살 칩이랑 두부칩 있었죠. 네네. 네. 그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요? 그거 담백하고 요건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네, 요거 성분표를 보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무려 190mg 있고요. 칼로리가 155칼로리입니다. 이 40g. 저거 예, 그러니까 이게 밥 반 공기 정도. 그러네요. 은근 차라리 많네. 밥을 먹는 게 낫겠다. 예,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인데요. 네. 요거는 나트륨이 141mg에 칼로리는 117칼로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기껏 하시고 조금 먹고 그랬는데 네. 소식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외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네, 조금 아쉬운 영양소들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도쿄의 건강장수 의료센터에서 건강한 장수를 위한 팁을 제시했는데요.
하루 필요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10가지 음식 먹기 캠페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입니다. 10가지의 음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생선, 건어물, 식물성 기름, 육류랑 우유랑 유제품, 그리고 채소, 과일, 콩류, 달걀, 감자나 고구마, 해조류. 자, 이 10종류입니다. 종류. 여기에 속하는 음식을 소량이어도 매일 한 점씩이라도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수정 씨의 하루 식단을 보면은 해조류나 유제품이나 생선류나 우유 같은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식만 하지 마시고 부족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적게 먹는다. 그 진짜 소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다이어트 얘기를 한창 나이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골고루 섭취하면서 이 공복 시간까지 4시간, 6시간을 유지해라라고 한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나 또 의심왕으로서 의심을 그렇죠.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지키면 진짜 빠지냐? 그렇죠. 의심 많은 제이슨 씨 위해서 직접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오. 1년 동안 나이살이 조금도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신수정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몸무게하고 이제 내장 지방, 허리둘레까지 다 정하고 시작하시네요.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뭐 먹을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1일차부터 뭔가 화색이 돋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실험이다. 좋은 느낌인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참으셨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네. 든든하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자, 7시까지 야, 참았습니다. 공백 시간을 또 참았네. 첫째 날 저녁입니다. 오리고기, 부추, 고추, 마른 김, 고기 그리고 들어갔어요. 된장찌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하루를 성공했다는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잘 마감해서 잠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드셨고. 야. 10대 식품을 다 드셨네. 예, 10시에 달걀 2개 안 드셨습니다. 예, 안 드셨습니다. 차 식단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하고요. 기대됩니다. 에이, 약간 좀 변화 없거나 쪘을 것 같은데. 총 칼로리가 있는데. 맞아.
뭐야? 내장량 줄었다. 살이 빠졌네. 아, 뱉고. 오, 빠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허리 둘레도 빠졌어. 1.84kg 감소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이야.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놀라겠어? 아니, 살이 어떻게 빠졌지? 그 밥을 더 많이 먹었는데 허리둘레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1년 동안 다이어트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던 살이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맞아요? 진짜로? 아니, 음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이제 식용이 있고 하나는 약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용이 되는 것도 음식으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적게만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채소가 일종의 뭐 약의 성분은 아니지만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염증도 없애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살을 빼게끔 할 텐데 적게만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네. 저걸 제일 놀랍게 느끼는 게 아마 신수정 씨 당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살이 빠지다니. 게다가 그 공백 시간을 지켰다는 것도 네. 정말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복이 약간 일종의 수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면과 휴식과 공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몸은 뭔가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태울 수 있다. 끊임없이 안 먹거나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자주 먹어도 안 된다. 한지민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살이 빠지는 것도 사실은 필수 영양소가 다 있어야지 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필수 영양소들이 다 없었던 거죠. 뭐 미네랄이라던가 아니면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것 중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채워지면서 또 이런 공복 시간을 지키게 되니까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빠질 살은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이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또 좋아졌고요. 저는 아까도 식단에서 봤을 때 그 마시는 선식이라든지 채소 주스가 없어진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아까 드셨던 게 그냥 아주 액상으로 된 탄수화물 그 자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너무 빨라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고 아까 자주 그렇게 간식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복 그 시간에 간식 대신 물을 한 번씩 마셔주시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